땅이 돈 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을 샀는데 내 땅 앞에 도로가 뚫리면 돈 될까요? 안 될까요? 돈 되지 않나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땅을 사는데 여러분들 앞에 역세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 아닙니까? 근데 땅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공항이 들어오네 옆에 근처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근처에 항만이 들어온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땅을 샀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대기업들이 들어온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새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새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지금. 그리고 거기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 어디를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 고객을 돈을 벌어들여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맞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단위 시간 대비 가장 고객한테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데가 새만금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할 때 뭐 간단하게 제가 여기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는 땅을 보죠. 맞죠? 우리가 뭐 개발되는 땅 우리가 얘기합니다. 개발 안 되는 땅을 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라든지 어떻습니까? 어떤 제재에 묶여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개발할 수 없는 땅 있죠? 이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몇십 년 동안 묶여놓은 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땅은 황금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땅 한번 사놓으면 묶여진다. 맞죠? 그래서 땅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뜯어놓고 보니까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사서 그래요. 맞죠? 그러면 개발이 되는 땅이 뭐냐? 우리가 개발이 되는 땅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용도를 얘기하는데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우리가 어디로 합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을 하죠? 도시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거지가 있고 상업지가 있고 공업지가 있고 녹지가 있잖아요. 비도시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근데 있는데 비도시 지역권은 말 그대로 비잖아요. 비는 뭡니까? 도시의 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도시 지역이 높아요? 비도시 지역이 높아요? 그냥 말대로 도시 지역이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 위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땅값 집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이 어떻습니까? 주변의 개발 여건에 따라서 훨씬 더 땅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많더라. 이런 데이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도시 지역 위주로 해서 땅을 하는데 도시 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이 어떻습니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연 녹지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용도가 그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권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계획관리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정도가 일단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샀어요. 맞죠? 샀어요. 그 앞에 옆에 전철이 들어간다 합시다. 전철 들어가면 뭐 하냐고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아무리 사도 땅값이 올라갑니까? 내가 거기다가 땅을 뭐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역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땅값이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땅을 살 때는 개발이 가능한 땅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뭘 봐야 되냐면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발이 가능한 땅. 이거 보잖아요. 개발되는 땅. 두 번째로 보는 게 어떻습니까? 개발 입지를 보잖아요. 입지는 뭡니까? 개발 호재죠. 개발 호재를 보잖아요. 개발 호재. 그러니까 개발 호재를 봤더니 새만금에는 뭡니까?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어떻습니까? 대기업 등등등 엄청나게 많죠. 새만금 개발 신도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고 개발이 가능한 땅을 샀는데 그 옆에 전철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발되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주거지를 샀어요. 현대 지금 전답으로 쓰고 있는데 주거지를 샀어요. 맞죠? 그럼 주거지를 샀어요. 예전에는 개발이 안 되면 그냥 전답으로 써요. 근데 주거지를 샀어요. 그러면 개발이 막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역사가 들어오고 IC가 들어오면 개발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답으로 쓰던 땅들이 이제 뭡니까?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땅이 갑자기 집을 지어지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땅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들이. 근데 그 주거지가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바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입지,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발 호재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땅의 본연의 가치대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호재가 돼서 땅값을 극등화시킨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래서 일단은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 용도가. 그래서 이런 땅을 사고 사야 되는 거야. 사고 나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땅을 들어가면은요 100발백중 성공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막 큰 임야 사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싼 땅을 쫓아가고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맞죠? 아니 싸는 거 100만 사면 뭐합니까? 땅이 묶여가지고 팔지도 못할 거. 이분들이. 맞죠? 차라리 비싸더라도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는 놈을 잡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놈을 잡아야 개발 호재로 인해서 더욱더 가치가 상승 부여가 되고 더욱더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나중에 팔고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개발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입지와 호재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인구가 어떻습니까? 유입이 들어와야죠. 인구가 들어와야 돼요. 인구가. 자, 땅이 개발하려면은 사람이 들어와야죠. 그쵸? 그런데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새만금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바로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개발함에 따라서 가장 호재로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부안 인구가 현재 5만 5천, 6만 그 사이인데 지금 부안의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게 20만이에요. 알겠어요? 자, 5만 5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갑자기 20만의 인구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만 5천에서 무려 3배에서 4배 정도의 인구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땅 개발하기 엄청나게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아까 그랬잖아요. 인구가 20만 명, 지금보다도 3, 4배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즐기고 땅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도 필요한 거고 상권도 필요한 거고 어떻습니까? 놀이터도 필요한 거고 다 힐링할 센터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어야 되죠. 뭔가 지어야 될 필요성이 더 느껴지죠. 그러면 땅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 찾겠죠.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면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자, 그런데요. 새만금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어떻습니까? 다 만족을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만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뭡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도 내가 팔지 못하면 안 되죠. 황금성이 어떻습니까? 좋아야죠.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황금성은 뭡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뭐예요? 팔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발지일수록 황금성이 좋을까요? 비개발지일수록 황금성이 좋을까요? 잘 보세요. 자, 황금성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떻습니까? 옆에 예를 들어서 그 역사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가 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려 안 팔려요? 팔리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있었던 아파트마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따라갑니까? 수요가 따르잖아요. 수요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줄어들죠? 왜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빼내잖아요. 그냥. 빼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요가 따라오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황금성은 있잖아요. 개발지는 황금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왜? 수요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겠습니까?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에서 황금성이 안 좋다, 아우 땅 묶이기만 한다 이런 것들은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샀으니까 황금성이 안 좋죠. 당연히 개발이 안 되는 데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호재도 없으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나서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땅에 묶인다 이런 얘기 듣죠. 근데 개발이 되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황금성이 좋다. 이분들이. 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지 같은 경우는 황금성까지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좋아. 땅을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이분들이. 응? 주식 팔듯이 현금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지금 합당한 곳이 어디냐라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새만금만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이런 어떤 개발 호재가 팩트가 강한 데는 팩트가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황금성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개발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물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내놓으면 팔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좋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들이 맞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만금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나 이런 분들이 알겠습니까?